포스코홀딩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2차 전지 신사업, 그 다음에 전통적인 철강, 여기에서 두 개가 좋아져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이 두 가지 섹터 모두가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하반기 반등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내년부터 호재들이 워낙 많고 지금 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가장 낮은 위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를 보면서 지금부터 모아 가셔도 되고요. 대신 모아 간다고 해서 V자 반등, 강한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후에 어느 순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한동안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 또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전체가 그렇지만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매수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탑픽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 워낙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서 아직 어려워서 조금 그렇지만 반드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호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측면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월봉 차트입니다. 긴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한 30만 원 후반대, 이때가 2014년, 2018년, 2021년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오랜 저항을 받다가 2023년 확 돌파를 했죠. 돌파 후에 지금 조정을 받는데 그때 저항 때 위치, 이 얘기는 보면 그때는 저항이지만 지금은 지지로 바뀌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조정할 만큼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조정될 만큼은 조정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고 매수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다른 결국은 업황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2차 전지 신사업, 그 다음에 전통적인 철강, 여기에서 두 개가 좋아져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이 두 가지 섹터 모두가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렵고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주가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위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업황이 바뀌면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즉 여러분, 대형주는 가장 어려울 때 매수를 하고요. 이게 주식으로 본다면 밀짚 모자는 언제 살아있습니까? 겨울이잖아요. 여름에 필요할 때, 가장 필요 없을 때, 가격이 가장 싼 겨울에 살아있잖아요. 그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밀짚 모자로 본다면 겨울 위치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워지고 여름이 온다, 여름이 오게 보이고 가장 가격적으로 산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2차 전지 입장 중에 왜 지금이 가장 산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그래프는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보면 화살표 검은색 점선으로 짜르륵 표시되는 게 지금 스팟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와 있죠.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 하면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데 코스트입니다. 얼마나 돈이 드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 재련 쪽 보게 되면 재련을 하면 할수록 탄산 리튬 가격이 더 낮아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탄산 리튬이 하락을 한 겁니다. 만들어봐야 손해보는 위치까지 또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 못 견디다 보면 생산을 중단하게 되죠. 이게 CLTL, 중국 장신성 리튬 공장 CLTL이 일단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가격은 바닥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형성되는 이런 위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바닥에서 더 이상 못 떨어지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하는 때는 북미 시장하고 중국 전체 합쳤는 시장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국 IRA 법안에 따라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산 광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올해까지는 괜찮지만 내년부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중국 쪽 광물하고 북미 쪽 광물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튬 가격은 일단 프리미엄에 따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달러가 강세지만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움직이게 되고 내년 후내년 미국이 금리를 계속 강하게 인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트럼프 된 거라고 달러가 강세로 움직이지만 여러분 트럼프 같은 경우는 1기 때 약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리를 올렸지만 오히려 달러는 약세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관세를 높일 때 효과를 보려면 달러를 약세로 가야지 관세 효과도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트럼프가 되더라도 달러 약세는 이어질 걸로 보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현물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달러로 주고 받으니까. 따라서 리튬 가격 지금 바닥을 잡고 있고 하락할 만큼 하락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보면 내년에 IRA 법안에 따른 수혜에 따른 프리미엄도 붙고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른 점진적인 상승 이런 것까지 기대를 한다면 리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산 때다.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주가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다. 그러니까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고 또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게 포스코 홀딩스죠. 이번 주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준공 소식도 있었죠. 약 1년에 2만 5천 톤 소식도 있었고요. 뭐 이런 소식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 본격적으로 한 5만 톤 이상 생산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다가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리튬에 계속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플러스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요. 따라서 리튬 가격이 가장 저점일 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철강입니다. 철강을 보면 상하이 선물거래소 철강인데 8월 달에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오거든요. 8월 달에 중국이 고시를 했죠. 신규 제철소 짓는 걸 금지시키는 걸로. 생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철강 가격도 바닥을 잡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재고량이 9월에 비해서 확 줄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후판부터해서 재고량이 확 줄었고요. 가격이 지금 업그레이드는 안 됐지만 철강 가격이 확 상승이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 쪽이 상승이 되면 우리나라가 그걸 수혜를 받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은 당장 뭐 계약도 돼 있고 이러니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등이 안 돼 있고 철강 가격이 중국은 반등이 됐다. 그러면 한 분기 뒤라 이쪽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강 가격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이 가장 값이 살 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뒤에 우리도 오를 수 있다. 호재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지금 관심을 미리 가져야겠죠. 미리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중국 부양책, 뭐 고영장도 철강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미국 금리 인하도 결국은 부양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금리 인하지요. 그래서 부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부양이 되고 이럴 때는 가장 소재주인 민감한 철강주가 또 먼저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따라서 철강도 보면 지금이 가장 저점 위치다. 거기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 바로 V자 반등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점 또 뭐 설명을 드리면 철강 가격이나 리튬 가격이 V자로 반등을 한다면 주가도 V자 반등을 하겠지만 아직은 리튬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고 가격이 저점에 왔고 서서히 오는 시점이고요. 이런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면 확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확 급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철강 가격도 보더라도 아직도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뭐 GDP가 쇼크가 나올 정도로 0.1% 성장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철강 가격도 확 상승하기보다는 중국 영향을 타면서 점진적인 상승, 즉
주가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내년 어느 시점인지 확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미리 매수해 놓으면 점진적인 상승 후에 또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이 강조하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네, 원통형 배터리는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나올 때도 지금 연말에 양산 보도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토픽으로는 동원 시스템이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뉴스가 10월 7일 날 나왔죠. 10월 7일 날 보게 되면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수주를 준 걸로 보고 그래서 수주에 따라서 12월 달 양산 돌입한다. 그런 뉴스가 확 나왔죠. 원래 또 초동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호재가 확 발생을 했을 때 요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갖는 종목.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가가 빠질 때 가장 강하게 버텼던 애들. 이런 애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4680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대표적인 종목들 메가터치, TCC 스틸, 중앙첨대 소재, 동원 시스템적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이고 밑에 필에너지나 삼신 EDP는 삼성 SDI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말에 양산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10월 7일 날 상승률입니다. 제가 표시를 했으니까 중요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날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그때 상승을 했는 걸 보면 여러분 메가터치가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TCC 스틸이 24%, 중앙첨단 소재가 18%, 동원 시스템제가 한 12% 강하게 밸류체인 쪽에 갔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차트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얼마나 강하게 버티느냐. 더 강하게 버텼던 종목이 다시 시장이 돌아갈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강하게 움직이고 강하게 버텼던 종목,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메가터치가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조정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TCC 스틸도 마찬가지고 대신 동원 시스템가 강하게 상승도 하고 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동원 시스템주에 가장 탑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실적 측면 고평가 요런 측면에서 한번 보더라도 TCC 스틸 같은 경우는 고평가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물론 3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앙첨단 소재는 적자니까 시가총액은 크고 적자다. 관심 가지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고평가, 가장 저평가가 또 동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강하게 버틴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역시 동원 시스템저가 그래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드리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원 시스템 차트입니다. 차트 보게 되면 제가 붉은색으로 8월, 9월 여러분들에게 동원 시스템 4680 원통형 배터리 표시를 했던 지점이고요. 그리고 10월 2일 양봉을 내면서 거래량을 내고 한번 강하게 오면서 연속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는 동원 시스템즈가 연속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보면 먼저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은 처음 움직일 때 시작가보다 이탈을 했는데 동원 시스템즈는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동원 시스템즈가 가장 유리하다. 또 항상 지난번에서도 제가 부품주, 장비주, 2차 전지부터 해서 실적 쫙 설명을 드리고 실적 설명을 들었던 종목이 원준이라든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보면 주가에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은 결국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분기 또 실적이 나오게 되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실적이 어떤지 내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다 어떤지 전체적으로도 한번 보고요.
또 제가 항상 실적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기회에 또 실적 설명을 드릴게요. 4680 원통형에 대해서는 전략보다는 동원 시스템 쪽에 관심을 가지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전기차 관련해서 하반기 관심을 가져도 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전기차는 사실 2차 전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조금 보면 호재가 있거든요.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어떻게 보면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언제 생산을 하느냐. 그게 큰 어떤 중요한 맥점인데 그게 이제 10월부터 생산이 시작이 됐어요. 10월부터. 비공식적으로 행사까지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월부터 생산이 나왔다. 그러면 전기차 부품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많은 부품주 중에서 다른 것보다는 현대차하고 같이 미국에 진출한 기업, 이런 기업 또는 미국 전기차 생산에 계속해서 공급을 한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은 아직 좀 미국 대선도 영향을 있고 자동차도 미국 대선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섹터가 좀 등락이 있지만 요런 게 끝나면 결국은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 그때 이런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한다는 이슈가 한번 불거지면서 그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 관련주. 그래서 아직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성우하이텍, PHA, 서현이와 화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런 애들이 미국 전기차 관련에 직접적인 관련돼 있던 애들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요 중에 보면 PER 보면 다 저평가예요.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0배가 적정 주가인데 3배에서 1배, 3배 정도 저평가예요. 이런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 그리고 요 중에서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기업 안정성이 중요한데 안정성은 다른 게 아니고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청와이텍이나 서현이와나 화신은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부채가 높은 기업보다는 좀 부채가 적은 기업. PHA 같은 경우는 정말 부채가 적은 기업이거든요. 자본 총계는 크고 그래서 그러니까 순자산이 시가총액보다도 큰 기업이고요.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살짝 줄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서현이와는 증가했지만 살짝 줄었으니까 요런 애들도 여러분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 발표가 됐을 때 그때 시점에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요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탑픽으로는 PHA 먼저 부채가 적은 기업 보시고 나머지는 또 영업이익이 3분기에 혹시 증가되는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기업 또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항상 조용하다가도 결국은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도 IRA 법안 혜택을 받게 되고 지금 또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데 판매량이 늘어난다. 전기차 보조금까지 이런 이슈들이 타면서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조금 어렵지만 어느 순간 선거 끝나고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1억이 있다면 말씀하신 전망을 바탕으로 볼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반도체는 AI 혁명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도체 중에 탑픽은 SK하이닉스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비중 한 30%. 또 지금 보면 실적도 좋아지고 또 조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조정도 받은 단계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라서 탑픽으로 SK하이닉스 한 30% 비중이고 그 다음에 섹터 중에 사실 지금 종목별 강세가 나오고 코스피 지수보다 가장 강하게 움직인 섹터가 바이오 섹터고요. 그 중에 강하게 상승한 SK바이오팜이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기업 중에 한 종목 정도 20% 정도 비중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기대가 되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20% 정도. 그래서 대형주
요렇게 70%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 중소형주는 한 30%. 지금 코스닥이 사실은 가장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중소형주를 한 30%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만간 검투세가 유예가 되든가 폐지가 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국감 끝나고 얘기를 한 데 있으니까, 만약에 폐지가 된다든가 유예가 되면 한동안 많이 눌렸던 코스닥이 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관련해서 한 두 종목 정도 30% 정도 비중을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두 종목 30% 비중으로 설명하셨는데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 종목이 다양하니까 작은 종목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중소형주 매매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큰 돈들이 들어온 기업들이 확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들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회사,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확 산다. 결국은 이게 돈이 들어온 거니까요. 지분율을 확 높인다. 쉽게 말해서 한 50만 주 매수했다. 그것도 장내 매수했다. 이런 기업. 왜 장내 매수할까요? 회사 가장 잘하는 최대 주주가 우리 회사가 저평가가 됐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확 사는 종목. 이게 아니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 결국 한 50억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 이건 채권 들고 있는 것보다 주식 들고 있을 때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죠. 그래서 전환이 되면서 전환 가액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건 구조적으로 전환 가액하고 주당 주식으로 전환된 가액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면 수익 난 건 아니잖아요. 대신 바꿨다는 것은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조만간 상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바뀔 때 전환 가격하고 비슷한 기업. 또는 여러분, 최대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정려를 해준다든가 이런 거. 정려할 때는 세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정려 이런 게 아니고 경영권 승계해가면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공시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런 것들 다 공시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시를 조금만 본다면 큰 돈들이 움직이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쪽 공시에 대해서 한번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시각을 가져보시면 주식에 다른 시각이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공시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이런 공시 다양한 사례들 어떻게 찾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있으니까 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 참 우리 국장 안 된다. 국장 투자하면 바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가도 또 변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이지만 조금만 인내하시면 다른 환경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건들이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되든 시장, 우리 시장이 또 밸류 측면으로서는 가장 낮은 위치니까 조그만한 트리거만 나오더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요. 조금만 견디시면 또 국장 투자 잘했다. 이런 시점이 올 거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